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새 과제하느라 너무 힘들죠? 내 과제 검사하는 선생님도 정말 힘드네요. 우리 서로 힘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우리 반이 과제를 다 한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기뻤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따따의 꾹꾹이 횟수를 맞추는 출석 퀴즈였는데 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계약하면은 함께 세워보도록 해요.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시청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도덕이 필요한 이유는 뭐였죠? 첫 번째, 그렇죠. 지나친 욕구를 조절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옳고 그른 판단을 해주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준, 즉 선한 삶의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삶의 실현입니다. 자, 마음 열기 같이 보실까요? 만약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를 그려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누군가가 부르기만 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것 같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나도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다. 떳떳하지 못한 표정을 짓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웃고 있는 표정을 짓는 그림을 그린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물론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그린 이런 표정은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삶에 적용하기는 우리가 모둠 활동을 통해서 또 혹은 나와 짝꿍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결론부터 시원하게 밝혀봅시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도덕이 우리의 행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물론 이유는 다 알죠, 우리가.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의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오세요.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전재영 선장이 난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자신이 겪어야 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혹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혹은 헌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혹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 도덕적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의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죠. 자,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 법칙이 있고 이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칸트는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면 선물을 주니까
뭐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용돈을 주니까 엄마를 도와주거나 뭐 선생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의무는 살펴보았고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도덕적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깨고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이와 관련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이제 펭수가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출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46명을 만나서 아침에 행복 수준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20를 줍니다. $20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라고 했고 한 그룹에게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했어요. 뭐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 A그룹은 자신을 위한 물건이나 세금을 냈고 B그룹은 타인을 위해서 뭐 선물이나 기부를 했겠죠.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그룹의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나요? 결과는 B그룹의 행복도가 더 증진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나를 위한 돈을 쓰는 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줄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불평이나 불만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자신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도 높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수명이 더 길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명백해지겠죠? 선생님도 친구에게 선물을 해줬을 때 만족하는 모습을 보거나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거든요.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SNS에서도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SNS 속의 이타심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통계를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죠.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가 무려 89% 정도 되네요. 9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1%에 미치는 걸 보면 우리가 SNS 속에서도 우리의 이타심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타심을 발휘하면 또 자신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SNS에서도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가볍게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SNS 상에서 친구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의 댓글을 달거나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이타심을 발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신 자발적이고 진심을 담아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의무와 그리고 행복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실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열정만수르라고 불리는 윤호윤호는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하게 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윤호윤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예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래요. 그 이유는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꿈 때문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도덕적인 삶이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맞습니다. 행복이죠. 행복. 그리고 행복의 실현. 자신과 타인에게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직장인들을 상대로 했던 실험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이고, 또 SNS 상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 혹은 위로의 댓글을 다는 것조차도 아주 작은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아실현인데요. 도덕적인 삶을 삶의 목표로 삼고 수양을 했던 선배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오늘날은 자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선행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행동은 곧 자신의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기억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복.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덕적이면 행복하냥이라는 제목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드디어 퀴즈예요. 영상 속에서 따따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따따의 얼굴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의 과제는 내일로 미루지 말기로 해요. 안녕.